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이 방위산업체 삼양컴텍에 대한 여러 분석 보고서하고 또 최신 뉴스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청하신 대로 이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어제 주가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나 시장 내 위치, 또 성장 가능성, 그리고 뭐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한번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삼양컴텍이라는 기업,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삼양컴텍의 본질을 좀 이해하고 또 투자 관점에서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삼양컴텍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1962년에 설립됐고 73년에 방위산업체로 지정됐으니까 와, 역사가 꽤 깊은데요? 맞습니다. 거의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이 방위산업 한 분야에 집중해온 기업이죠. 그렇군요. 삼양컴텍의 그 핵심 사업은 군용 차량이나 항공기, 또 함정,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직접 착용하는 개인 장구류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첨단 방탄, 또 방호 솔루션, 이걸 전문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겁니다. 아, 방탄 방호 솔루션.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우리 군 주력 전차인 K2 흑표전차, 거기에 들어가는 특수장갑이라든가 아니면 K21 장갑차용 세라믹 장갑, 또 소형 전술 차량, LTV라고 하죠. 그 차량 방호 키트,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차량 방호 제품이고요. 아, 차량 쪽이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 보호 장비도 만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병사들 생존하고 직결되는 방탄 헬멧, 그리고 방탄복, 또 방탄복 안에 넣는 그 세라믹 방탄판 같은 거요. 이런 걸 생산합니다. 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삼양컴텍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방탄복을 개발한 기업이라는 사실. 아, 최초요? 네. 그리고 K1A 전차하고 K2 흑표 전차의 핵심 방어 부품, 그러니까 복합 장갑을 여기 삼양컴텍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독점 공급.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게 기술력하고 시장 주의를 그냥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주요 고객사는 아실만한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같은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이고요. 최근에는 또 튀르키예 같은 곳으로 해외 수출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K방산 수출 얘기 정말 뜨거운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삼양컴텍의 실제 성적표는 어땠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실적이 정말 뒷받침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최근 실적 성장세가 정말 가파릅니다. 그 자료를 좀 보면요. 2023년에는 매출이 84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9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2024년에는 매출이 1,416억 원으로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68.6%, 거의 70% 가까이 확 늘었고요. 와. 영업이익은 더 놀랍습니다. 181억 원으로 무려 206%, 그러니까 3배 이상 급증했어요. 와. 영업이익이 1년 만에 3배가 넘게 뛰었다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올해 흐름은 좀 어떤가요? 그 성장세가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영업이익이 78억 원이었는데 이게 이미 실적이 좋았던 작년 2분기보다도 82.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야. 상반기 전체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6% 늘었고요.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49.8%나 개선됐다고 하니까 외형 성장하고 내실 강화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0% 넘는 영업이익 증가는 확실히 눈에 확 띄는 수치네요. 근데 이렇게 외형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이 재무 건전성, 이걸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요. 부채 비율 같은 지표는 좀 어떤 수준인가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유동자산이 741억 원, 부채 총계가 828억 원, 그리고 자본 총계가 817억 원. 이걸로 계산하면 부채 비율은 한 92.6% 수준이거든요. 92.6%요? 네. 이 수치만 딱 보면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자료에서는 2022년 부채 비율이 205.75%로 상당히 높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아, 200%가 넘었었다고요? 네. 심지어는 부채 비율이 206%에서 346%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위험 경고까지 포함된 자료도 있어서요.
같은 회사 부채 비율인데 자료마다 차이가 꽤 크네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이게 뭐 시점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산정 기준이 좀 달랐을 수도 있고요. 또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변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2025년 8월에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한 3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거든요. 네, 그쵸. 상장했죠. 네. 그래서 이 자금이 만약에 부채 상환 같은 데 사용되었다면 재무 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 상장 자금 사용 계획에 재무 구조 개선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고요. 아하, 앞으로 발표될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부채 관리 현황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또 2024년 기준으로 총자산 1,614억 원, 자기자본 534억 원으로 집계된 자료도 있는데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자본 총계하고 또 차이가 좀 있어서 이 재무 데이터 해석에는 좀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채 비율 관련해서는 상장 이후에 개선됐을 가능성은 높지만 과거 기록하고 또 데이터 간의 차이도 있으니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는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이고 이 회사는 앞으로 어떤 성장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네, 핵심 동력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K방산 수출 호조입니다. 역시 그건가요? 네, 특히 폴란드로의 K2 전차 수출 계약, 이게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삼양컴텍은 K2 전차의 그 핵심 부품인 특수 장갑을 공급하니까 아주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진행 중인 그 폴란드 2차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동 지역 이쪽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수출 비중을 보면 2022년에는 6.3%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네. 근데 2024년에는 41%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실적 성장을 이 수출이 견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수출이 정말 중요한 성장 엔진이 됐네요. 그럼 내부적으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최근에 발표된 약 20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가 좀 주목할 만합니다. 200억 원요? 네, 이게 방탄 세라믹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인데요. 2024년 말 자기자본이 한 534억 원 정도였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보면 약 37.45%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 결정입니다. 이야, 대규모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늘어날 수주 물량이나 또 시장 성장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회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IPO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 있잖아요. 그걸 단순히 시설 투자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연구개발, R&D 역량을 강화하고 또 기존 제품 외에 새로운 방산 소재나 솔루션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데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모델링 앤드 시뮬레이션, MS라고 부르죠. 이 사업의 자동화에도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MS는 쉽게 말해서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에 컴퓨터 가상 환경에서 성능을 미리 예측하고 검증하는 기술인데 이걸 고도화해서 개발 효율성도 높이고 제품 경쟁력도 키우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외부 환경도 좀 우호적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글로벌 안보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부 역시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 환경은 삼양컴텍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K2 전차 장갑을 독점 공급한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시장에서 삼양컴텍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독점적 지위. 이게 삼양컴텍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네. 특정 분야, 특히 이제 K2 전차 장갑 같은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 시장에서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상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건 높은 기술적 진입 장벽하고 또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경쟁 우위를 넘어서 다른 기업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요. 네, 이게 바로 삼양컴텍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는 거죠. 또한 그 방탄 헬멧부터 방탄복, 촬영용 장갑까지 제품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이 모든 제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 평가까지 가능한 말하자면 통합 솔루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품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딱 맞춰서 최적의 방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기술력 측면에서는 좀 어떤가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기술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가벼우면서도 방호 성능은 더 뛰어난 저중량 고성능 세라믹 소재, 기술 같은 거요. 이런 일부 핵심 기술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요? 네, 관련 생산 설비 역시 세계 최대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기술력하고 생산 능력,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같은 해외 시장 공략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술력과 시장주의 모두 탄탄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일 텐데요. 최근에 상장한 이후 주가 흐름과 시장의 평가는 어떤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양컴텍은 2025년 8월 18일에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을 했죠. 네. 그때 당시에 K방산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워낙 높았던 터라 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는 565.55대 1이라는 아주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와, 높네요.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총약에서는 경쟁률이 무려 927.97대 1까지 치솟으면서 약 13조 원의 증거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흥행에 대성공한 거죠. 13조 원이로 대단했네요. 공모가랑 상장 첫날 주가는 어땠나요? 공모가는 희망했던 가격 범위, 그러니까 6,300원에서 7,700원이었는데 그 최상단인 7,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 첫날에는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인 15,400원에 형성이 됐고요. 장중 한때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은 공모가 대비 116% 상승한 16,6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소위 따따블까지는 아니었지만 더블 이상을 기록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했죠. 네, 그렇죠. 이후에 주가는 상승세를 좀 이어가면서 8월 26일에는 장중 19,87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어제, 그러니까 9월 5일 종가는 15,200원으로 마감했죠. 맞습니다. 9월 5일 종가는 15,200원으로 전일 대비 1.81% 하락했습니다. 52주 최저가는 상장 직후에 기록했던 13,280원이고요. 네. 9월 5일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분석된 내용을 보면 회사에 어떤 특별한 악재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상장 초기에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했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또 시장 전체가 다소 쉬어가는 그런 숨고르기 장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일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부정적인 뉴스는 딱히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가요? 밸류에이션 지표들 이런 거 좀 살펴볼까요? 네, 9월 5일 종가 기준으로 주요 가치 평가 지표를 한번 보면요.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은 9.77배입니다. 9.77배. 네, 이게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보통 1배 미만이면 저평가라고 보지만 성장주나 기술주의 경우에는 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리고 PER, 주가 수익 비율은 28.38배 수준입니다. 이건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익성 대비 주가 수준을 판단할 때 쓰이는데요. 이 PER 28.38배는 유사한 방산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아, 비교적 괜찮은 수준이다? 네. 그리고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41.05%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건 회사가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얼마나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OE가 40%가 넘는 건 대단하네요. 그렇죠. 다만 이게 또 다른 시점 자료에서는 PER이 한 35.96배 정도로 계상돼서 다소 높은 편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다는 점은 좀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 PER은 좀 다르게 보기도 했군요. 네, PER이라는 게 계산 시점의 주가나 또 적용하는 순이익 기준, 과거 실적 기준인지 미래 추정치 기준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좀 비교하고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뜨거웠던 신규 상장주가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분 구조는 좀 안정적인 편인가요? 경영권 관련 리스크는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최대 주주는 지주회사격인 주식회사 제오홀딩스고요. 삼양화학공업 주식회사 같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공모 후 기준으로 약 56.7%에 달합니다. 아, 50%가 넘는군요. 네, 일반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율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충분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지배구조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9월 5일 기준으로 0.79%, 아직은 좀 낮은 수준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삼양컴택의 사업 내용부터 실적, 재무 상태, 성장 동력, 시장 지위, 그리고 주가 흐름까지 정말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기회 요인, 그리고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네,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투자 매력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K방산 수출 확대라는 이 거대한 흐름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라는 점이죠. 네. 특히 폴란드 K2 전차 수출처럼 규모가 큰 계약에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니까 실적 개선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렇죠. 둘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뛰어난 기술력하고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아주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셋째, 상장 직후에 발표한 그 2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설비 투자. 이건 앞으로 수주가 더 늘어날 거라는 자신감, 또 미래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이게 신규 상장주라는 특성상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장 초기에는 높은 관심하고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또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변동성. 둘째, 방위산업은 본질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국가 간의 외교 관계, 또 대규모 계약 조건 변경 같은 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국가나 소수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에 해당 국가의 정책이 바뀌거나 계약이 변경되면 회사 실적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죠. 정책 리스크군요. 네. 셋째는 아까 길게 얘기했던 부채 비율 문제입니다. 상장을 통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과거에 부채 비율이 높았던 이력이나 또 상반된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점은 여전히 잠재적인 불안 요인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실질적인 개선 여부나 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부채 부분은 계속 확인해야겠네요. 넷째는 지배구조의 복잡성 문제입니다. 최대 주주인 제오홀딩스를 중심으로 여러 계열사가 좀 얽혀있는 구조고요. 실질적인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크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지배구조. 군에 납품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비록 오래전 일이기는 하고 이후에 개선 노력이 있었겠지만 이건 회사의 신뢰성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과연 현재는 과거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하고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신뢰도 문제군요. 여섯째는 회계 처리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과거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재무제표 심사 결과 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도 투자자 신뢰도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회계 이슈도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주요 고객사인 현대로템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소수 대기업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들 고객사의 사업 전략이 바뀌거나 수주 상황에 따라서 삼양컴택의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위험 요인도 꽤 많네요. 네. 그래서 제공된 자료에 기반한 투자 전략 분석을 보면요. 현재 주가는 상장 초기에 단기 과열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 조정을 거치고 있는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특정 매수 가격을 딱 제시하기보다는 단기 변동성 리스크를 고려해서 기술적인 지지선을 좀 확인하면서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하는 접근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 분할 매수 관점.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면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K방산의 글로벌 수주 동향이나 회사의 분기별 실적 발표 내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본질가치 변화에 주목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분석과 정보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당신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네, 오늘 삼양컴택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K방산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공적인 IPO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과거 재무 건전성 문제 가능성이나 지배구조의 복잡성, 또 군납 비리나 회계 이슈 같은 과거 이력 등 투자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들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현재 K방산의 호황은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처럼 특정 국가, 특정 요인에 크게 힘입은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이 상황을 더 큰 그림, 예를 들어서 향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이 첨단 방호 소재나 기술 분야에서 수요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그런 게임 체인저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아, 미래의 게임 체인저.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전장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 드론 위협,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경량 방호 소재 기술이라든지 혹은 레이저 무기나 극초음속 무기 같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방어 기술, 이런 것들이죠. 네. 아니면 오히려 기존 기술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투자 판단에 더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삼양컴텍 상세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정보들이 당신의 현명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